네, 반갑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코스피도 겨우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일단 경계심이 좀 발동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단기 상승에 따른 경계심, 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경계심이 나온 거 치고는 시장 자체의 움직임들이 별로 나쁘진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런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급하게 매수세를 확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더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고점권에서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게, 일단은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가 필요하고요. 시장 자체로서는 저항을 돌파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지금 61선 저항을 아침에 넘었었는데 그 부분을 다 깨고 내려가서 뭐 플러스 양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애매한 상황이죠. 뭐 주가가 좀 더 내려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 준다라면 더없이 또 괜찮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은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결정을 두고서 좀 지켜보는 관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려가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기왕이면 좀 올라가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에 크게 한번 상승해 주고 나서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점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2350포인트 정도 유지가 나오고 있고요. 원래 지지라인 때는 2355포인트 저 위쪽에서 나타나서 접수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침에 내려오면서 깨고 내려갔고요. 반등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인 거죠.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도 저점 지지는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상황에서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떨어진 이후에 회복이 안 돼 버렸어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그냥 아래쪽으로 쭉 밀려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열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이 발생한 상태인데 만약에 까고 내려가서 690포인트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지지는 또 반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지지선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리면 안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려도 괜찮은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급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어요. 매도가 살짝 나왔는데 마지막에 조금 팔아먹은 모습이고요. 막판에 금융투자가 2200억이나 매수 확대합니다. 지금 14시 한 20여 분 정도부터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매수를 크게 확대해줬는데 자, 금융투자가 매수한 종목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개인들이 던지는 모양새들을 잡아갔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뒤늦게 시장에 좀 참여한 듯한 느낌이긴 한데 만약에 금융투자가 뭐 판을 벌리려고 한다라면 단기 상승을 일단 만들어낼 것 같죠. 그래서 단기 상승 이후에 2400포인트 넘겨서 2450과 2400포인트 사이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CPI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지금 3일 남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그것을 노리고 있다라면 포지션을 상방으로 보고 이번 만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금융투자가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향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또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무조건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50포인트 넘어가기 좀 어려울 거 보이고요. 주가 상승하더라도 24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엉망이에요. 지금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코스닥 쪽에 대형주 쪽 좀 올라가는 척하면서 때리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라는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약세 보였는데 그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보시면
LG에너솔루션이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회복을 해줬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SDI도 2%대까지 회복됐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비리비리합니다. 삼성전자가 0.49, 뭐 플러스였는데 다시 마이너스 밀렸고요. 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조금밖에 안 올라오는 모습이죠. 근데 뭐 조금밖에 안 올라오는 게 더 낫긴 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좀 빠졌고요. 나머지는 다 0. 몇 %대 막 이런 모습이라서 별 의미가 없고요. KB금융은 지금 추가 상승도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항대가 6만원대 나와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뭐 특별한 게 없죠. 네, LG생활건강 같은 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조금씩 내려갔죠.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제법 많이 빠졌었어요.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드 같은 경우도 조금 안 좋은 모습 좀 있었고요. 뭐 그런 모습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히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또 한국콜몬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패턴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다시 반등 나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모더투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CJ, CGV 같은 경우는 또 그대로 상승이 연결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쉬어가고 아닌 것들은 치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LNF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네요. 오늘 4% 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2차전지 쪽은 계속 안 좋은가 보죠? 테슬라가 지금 6%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은,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얘네는 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코스닥 쪽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오늘은 엔터주도 안 좋았죠. CJ ENM, JYP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마찬가지였고요. 또 제약 쪽, 제약 바이오도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거기다 게임주, 네, 다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라서 코스닥은 오늘 길을 펴기가 좀 어려웠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다 빠졌네요. 다 빠졌어요. 휴젤, 뭐 파라다이스도 오늘 좀 내렸고요. 그다음에 ST팜부터 시작해서 뭐 다 빠졌습니다. 안 빠진 게 없을 정도로 다 하락이 됐고요. SF에 하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얘는 좀 재료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야,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은 상당히 안 좋았구나, 느낌이 별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럽네, 오늘 시장 열받네, 이렇게 주식을 던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버티기 힘든 그런 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얘는 지금 또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콜몬홀딩스 이런 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면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쪽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충분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라유텍, 그 다음에 SI 리소스라는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자연과 환경도 올라갔네요. 능률, MDS 테크 뭐 등등등인데 일단 상승 포지션들은 제법 있어요. 오늘 21개 종목이 지금 10% 이상 나와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네, 전체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포인트도 2% 정도, GS건설 오늘 2% 정도 올라가면서 네, 상승 포인트를 만들어줬는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다.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률 어땠을까요? 하락 포지션은 유네코, 이랴, 에이프로젠, 유전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미스터블루, YOM 등등등인데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매도 포인트가 2% 정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2% 정도라면은 또 나쁘지 않아요. 올라간 것도 2%, 내려간 것도 2%. 그렇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중심 보합권에서 유지가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 한 0.2, 0.3 정도 나오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조금 밀려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0.3, 0.4 이렇게 나와도 괜찮긴 한데 이걸 많이 벗어났다. 마이너스 1% 이상 나왔다. 또는 플러스 1%에서 넘어갔다. 플러스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조금 더 많이 확장됐다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뭔가 중소형주나 아니면 코스닥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쪽이 지금은 조금 약세.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당분간은 좀 힘쓰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금융투자 쪽이 더 중요하겠죠. 금융투자는 도대체 뭘 샀을까요? 삼성전자, KB금융,
그다음 코스닥 선물, 뭐, 이런 쪽, 2차전지 쪽, 하이닉스, 레버리지, 특이한 게 없는데? 네, 근데 매도는 특별한 게 없어요. 매도는 2차전지 쪽은 매도가, 2차전지 쪽은 매도가 들어갔구나. 그죠? 셀트론 헬스케어, 이런 코스닥 쪽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많이 던지는 모습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 HLB 있죠, 카카오 게임즈 있죠, JYP 엔터, 그 다음에 LNF, 뭐 에코프로비엠 전부 다 코스닥 쪽이잖아요. 금융투자가 지금 작정하고 코스닥 때려 죽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를 이용한 그런 매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수를 좀 끌어당기는 코스피 대형주 쪽 움직임들 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매매한 것은 금융섹터와 전기전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SDI와 LG화학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만 보면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 기아, 네이버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코스피 쪽을 키우겠다. 코스닥 쪽은 조금 충격을 주겠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총계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생명, 레버리지 샀고요. 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포스코홀딩스, S-오일 등등등. 여기도 특별하게 다른 건 없네요. 뭐 은행주라든지 전기전자 이런 쪽 집중되어 있고요. 매도는 포스코 케미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SK텔레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매도가 좀 나와 있고요. LNF,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 그래요. 코스닥 쪽에 여기도 좀 매도가 좀 있는 편이네요. 알테오젠이나 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역시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차라리 오늘은 매매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서 지수에 대한 어떤 버팀목 정도는 만들어줬는데 금융투자가 코스닥을 집어넣은 모습이 상당히 살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게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을 생각한다면 코스피 쪽으로 집중해서 판단들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좌도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단기에 많이 올랐거나 또는 고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공매도가 많이 있거나 뭐 이런 종목들에게서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나타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잘 해내셨으리라 믿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